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검색 소속 개발자 최재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뷔 세션 마지막 시간인데요. 돌아가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서 네이버 공통 추천 플랫폼인 에어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바꾸는 건 반칙이고요. 네, 저는 네이버 검색에서 통합 검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에서 하는 일은 이 제목과 같습니다. 네이버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일이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개발자와 서비스라는 화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화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이버 검색을 가지고 이 화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통검은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하나의 화면으로 잘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통합 검색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처음 보는 화면이시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검색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줄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든 거고요. 트와이스라는 결과를 보시면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제가 통합 검색 맡으면서 제일 두려운 거는 결과 이상하다, 사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제가 있지만 제가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정말 듣기 힘든데요. 너무 반복되고 있고요.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는 거 아니냐? 제가 2005년에 실시간 검색어를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금만 시그널이 있어도 지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아주 센서티브하게 설계했어요. 그렇게 설계한 거를 개발자의 큰 자부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어떻게 이만큼 시그널이 있었는데 벌써 잡아냈지? 다른 포털보다 뭐 엄청 빠른 시간에 잡아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문의가 자꾸 있었습니다. 너무 3등에 나왔던 게 갑자기 없어진다. 5등에 있는 게 갑자기 없어진다. 당연하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센서티브하게 만들었고요. 그걸 개발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이라면 서비스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로버스트하게 좀 설계를 했겠죠. 이때는 그런 생각을 할 나이는 아니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전혀 아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013년에 만들었던 주변 핫검색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기술이 훌륭하다고 1등 상까지 받았던 기술인데 2년 뒤에 조용히 페이드아웃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기술 상 받을 만큼의 자부심도 있던 건데 서비스는 망한 거죠. 서비스적 요소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개발자와 서비스라는 화두에 부딪히게 되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10개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7개는 오픈도 하기 전에 엎어지고요. 3개쯤 오픈하게 됩니다. 그 중에 2개는 또 페이드아웃 되고요. 1개 정도가 성공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네이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는 목적이 딱 너무 명확합니다. 검색 이용자를 만족시키면 네이버 기본 이상을 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패신저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내한했을 때 이제 둘이 이렇게 나와서 광고하는 장면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누구지? 뭐 쉽게는 네이버에 가서 패신저스 남자 주인공 이렇게 검색하면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죠, 그죠? 지난달에 저희가 스마트 렌즈라는 걸 오픈했고, 이 사람을 탁 찍으면 알려줍니다. 크리스 프렛, 가오갤 주인공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검색 사용자 만족시키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검색 의도는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날 듯 말 듯. 그거를 사진으로 탁 찍어서 크리스 프렛, 가오갤 주인공 이렇게 주면 네이버 성공한 겁니다. 검색 의도 알았고
검색 의도에 맞는 정답 결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검색 의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검색 의도만 알면은 검색의 한 8분응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색 의도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타이머가 안 가는데 저 가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검색 의도인데요. 네, 예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아중, 김남길 나오는 드라마의 이름이 뭐지? 네, 이런 질의가 있으면은 의도 너무 쉽습니다. 드라마 이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명불허전이라는 이름을 잘 주고 있죠. 이런 건 너무 쉬운 의도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김아중이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건 의도가 뭘까요? 김아중 사진을 보려는 건지, 김아중이 누군지, 김아중이 몇 살인지, 김아중이 나왔던 드라마가 뭔지, 저희는 이런 거를 다중 의도라고 부르고,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결과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이제 검색 의도를 파악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요. 그래서 몇 개의 검색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내놓은 대답은 모릅니다. 검색 의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 의도가 몇 개인지는 저희가 모른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질의를 진짜 검색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현대택배가 오지 않아. 어디쯤 있냐고 네이버에 물어본 겁니다. 물론 네이버는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전 저 마음을 이해하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혹시 송장 번호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검색해서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웃기시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이버 아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대화형 검색 엔진이죠. 물론 네이버 아이가 이걸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어떻게? 질의를 보면서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도도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집에서 게임만 하는 어떤 한 남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짜장면 주문하기도 너무 귀찮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런 질의도 보면은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짜장면집 찾아가지고 한 그릇 주문해서 문 앞에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제일 짠했는데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걸 네이버에게 물어볼까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우스운 예제로만 골랐지만 이만큼 이제 네이버의 검색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부터 저희 서치박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를 리퀘스트 박스 혹은 어시스트 박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검색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걸 어시스트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검색 의도는 거의 생활 전반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몇 개의 검색 의도라 이렇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는 결론을 내놓은 거고요. 하지만 조사를 안 할 수 없죠. 이런 조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저희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스마트 렌즈예요.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검색하고 싶은 의도를 맞춰주기 위해 했던 거죠. 그 다음은 네이버 아이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검색 결과를 이끌어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웨이브죠. 이것도 지금 할 얘기 많지만 이것도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개수를 모른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저희는 검색 의도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게 뭐냐면 검색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문서가 있겠죠. 세 번째는 질의를 검색한 다음 클릭한 클릭 로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소스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 저걸 보자마자 나는 검색 의도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꼭 찾아와 주십시오. 전 그분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네이버가 이제 그럼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클러스터링 해볼 수 있고,
LDA 간 토픽 모델링 해볼 수 있으며 워드 임베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NLP 기술 써서 LSTM이나 RNA 써볼 수 있고 로고는 또 유저 프로파일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뭘 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기술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 들어갔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게 이런 겁니다. 클러스터링 하면 3뎁스짜리 1000개짜리 클러스터 정도로 얻습니다. 토픽 모델링 하면 1000개짜리 또 얻고요. 128차원으로 임베딩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클러스터링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들어간 겁니다. 이거 들어간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데이터 분석가에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인내 필요합니다. 제가 저 1000개 다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1000개 한 몇만 개까지도 다 봤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하지만 데이터와 멀어지면 좋은 데이터 분석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서비스 감각인데 여기서 서비스 감각이 왜 필요한지 이제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클러스터링 보면서 찾은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김하중, 김남중 나오는 드라마 이름 뭐지? 이런 지리들이 있는데 이런 지리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는 단답형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월드와이드하게는 노 심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리군이 있는 겁니다. 네이버도 이런 지리군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앤서링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앤서링 엔진이 재밌는데 안타깝게도 데뷔엔 나오지 않았고요. 내년 초에 있을 아마 네이버 콜로키움에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지리를 봅시다. 서현역 토끼정 메뉴. 여러분 토끼정 메뉴 왜 검색합니까?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방문이라고 부르고요. 월드와이드하게는 비지린 퍼슨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이것도 저희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의도 보겠습니다. 갤럭시 S8 가격. 이거를 얼뜻 보면 단답형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이 S8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잭셔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위라고 했고요. 이것에 대해 대응하기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김하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중 의도가 있는 것은 그냥 정보 탐색 노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가 검색 의도 빅6를 정했고 단답, 장소, 행위, 사이트, 방법, 정보입니다. 사이트는 뭐 쉽게 이해되듯이 페이스북이나 세금 내는 사이트 같은 겁니다. How to는 수영 잘하는 법이고요. 그 외 모든 것을 노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답이냐면 아닙니다. 정답 당연히 아니죠. 의도는 당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서비스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How to를 놓치는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클러스터 안에 이런 방법을 찾는 지리가 많다는 걸 봤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 예를 들면 수영하는 법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블로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팔을 올린 다음 이렇게 내쉬고 물에 빠질 겁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글로 배우지 않아요. 동영상으로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리군들이 유튜브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저는 큐브를 좋아하는데 큐브 맞추는 법? 또 글로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동영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하우투에 대해서 약간 대응이 늦은 사이 유튜브로 많은 유저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클러스터 기술 들어갔고 하우투 같은 지리들이 모여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결정 내리는 것은 기술과 상관없이 서비스 감각입니다. 저는 그거를 필요하다고 결정을 못 내렸고요. 하지만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만큼 하우투는 중요한 지리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빅5였는데 빅6가 된 것이고요. 저희 이제 하우투를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복하면 안 돼서 빅6로 놔두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위에다가 카테고리까지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처음엔 300개쯤 붙였는데 88개의 중요한 걸 붙여서 총 528개의 의도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점수를 다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인물의 노심풀은 잘하고 있나, 인물의 비짓은 잘하고 있나,
인물의 뭐 내비게이션은 잘하고 있나 다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어디는 못하는지 오늘 점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답니다. 이건 보여주면 안 된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528개의 의도 중에 네이버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 먼저 지금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하우투가 그렇게 중요한 질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빨리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 같이 일하길 바라는 분은 개발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10대는 절대 글로 배우지 않아. 동영상으로 배워.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네이버는 이걸 대응하지 못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너무 어렵고요. 그런 인투이션을 가진 개발자와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이버가 528개로 하면 됐을까요? 이제 이 정도 충분할까요? 네, 당연히 부족하죠. 혹시 제가 빅6라고 했는데 빅7은 아닐까요? 빅8은 아닐까요? 혹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얘기해 주셨으면 지금 얘기해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버가 뭘 빠뜨리고 있을까요? 이런 거를 같이 찾아갈 분이 제가 찾는 분입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4알이라는데 터키돈입니다. 터키돈. 그래서 네이버가 이거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쉽네. 환율, 단답형, 노심플이야. 그래서 저희 이렇게 딱 구성했습니다. 근데 좀 싸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13리라는 검색 안 하고요. 15리라도 검색 안 하고 사람들이 14리라만 검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싸한 겁니다. 보니까 계란 파동이 났는데 계란 위에 14리라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저희 의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잘못 파악한 겁니다. 이거는 사회문화의 노후입니다. 터키돈이 아니죠. 의도를 잘못 파악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저희 네이버가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 열흘 정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14리라 사람들 계란 찾고 있는데 지금 터키돈 우리나라 돈으로 4,300원이라는 걸 내보내고 있다니.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죠. 네, 기술이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런던입니다. 저희 여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비짓해서 여행에 맞게 화면 쫙 구성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네이버가 태연하게 여행 가십시오. 여행 막 주면 안 되겠죠. 순식간에 이거를 이슈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런 또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린 안타까운 점은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알만한 개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못했지만 너무 찾고 있습니다. 너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검색을 해보면 검색 내용은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이미 14리라가 터키돈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문서를 보면 이미 계란 이야기 막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AI 시스템이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쭉 다 읽어보고 이거 환율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맞죠? Data is always saying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녹두전이라고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 한번 읽어봅니다. 먹는 녹두전인지 만화 녹두전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글도 읽어보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그려놨는데 녹두전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지금 만화를 내보냈는데 만화는 클릭이 안 일어나요. 그럼 뭔가 의도가 지금 틀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맨 밑에는 매우 쉬운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가 뭔가 다른 걸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이것도 전략적인 결정인데요. 딥러닝으로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서비스는 이미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딥러닝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시스템이 섞여 있는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 가운데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거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 전략은 기획자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니까 중간에 있는 시스템 먼저 일주일 안에 대응하자 한 거고, 두 번째는 저 나이브 베이지언이라는 건데 지금 나이브 베이지언 쓴다고 그러면 학회관 데서 발표할 수 없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저게 나이브 베이지언 쓰면 2주에서 3주 사이에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통계 모델 써서 대응했고요. 일주일. 3주 안에 베이지엄 모델로 대응한 다음 마지막에 딥러닝 3개월 이상 걸리는 거로 대응을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서비스를 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서비스 감각이 없는 개발자라면 이거는 잘 풀기 위해서 딥러닝으로 해야 되고 3개월 걸립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네이버 서비스는 망가지는 거죠. 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개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첫째는 일주일짜리로 대응하고 그 다음 3주짜리, 그 다음 3개월짜리로 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저희가 이런 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고도하고 있고 아마 연말에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발자 찾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딥러닝을 못한다, 안 해봤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아까 리크루팅 부스에서도 있었는데 주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그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필요한 기술은 그때 배워서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읽거나 서비스 감각이 있는 그런 개발자를 더 찾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찾아와 주세요. 네, 이제 의도 파악을 거의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8분 응선은 넘었어요. 네, 8분 응선 막 넘어왔습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질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했다고 돼 있고, 그다음 맨 밑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검색회사니까 데이터를 잘 해서 보여줘야겠죠. 보여주는데 지금 제가 3가지 써놨습니다. 의미 검색, 주제 검색, 앤서링 엔진. 현재 네이버가 저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의도에 맞는 검색 결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바꿔가고 있고요. 이 3가지 어떻게 했는지 또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 검색은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528개 아까 보여드렸죠. 의도. 그것마다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마트 렌즈나 네이버 아이, 웨이브도 있고 앤서링 엔진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말씀드리듯이 검색 콜로퀴움에서 여러분이 찾아뵙겠습니다. 내년 초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이제 예제 구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당연히 문제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거리라고 하면 과학이고 노 심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앤서링 엔진이 이런 답을 준 겁니다. 스냅에 잘 뽑아가지고요. 문서 쫙 읽어가지고 스냅에 잘 뽑아서 저런 답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앤서링 엔진이고요. 이거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율동공원 빈스빈스 오픈 시간입니다. 카페고 비짓이죠. 저희 잘 구성했다고 보고 밑에 오픈 시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줬다고 봅니다. 문제 요건데요. 진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에 방탄소년단 진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나뉠 거라고 봅니다. 뜨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진은 그냥 청바지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진은 그 울버린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고로 많이 찾는 건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방탄소년단 진에 맞게 검색 결과 구성했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뉴스 검색 결과로 갔는데 어떤 것은 방탄소년단 진이 맞는데 어떤 건 방탄소년단 진이 아니에요. 모두 방탄소년단 진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또 기술 들어가야 되죠.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봤는데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이걸 봤는데 내가 풀 수 있겠다 싶은 분은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중의성 문제를 정의 내린 거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시멘틱 태깅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시멘틱 태깅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런 글이 있어요. 글이 있으면 수지, 잘 모르시겠지만 경기도 용인시에 수지가 있습니다. 수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왜냐? 제가 살고 있는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연예인 수지가 훨씬 유명하죠, 그죠? 연예인 수지가 유명하고 그래서 수지를 용인 수지와 연예인 수지를 번호를 저희가 매깁니다.
자동으로요. 다 태깅해 놓고 문서에다가 저 문서는 경기도 용인 수지가 아니고 연예인 수지가 나왔다고 태깅을 착 해놓습니다. 색인이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 아래 글을 보시면 파리가 있는데 네, 곤충 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런던 옆에 파리가 나왔으니까 얘는 곤충 파리가 아니고 높은 확률로 곤충 파리가 아니고 프랑스 파리라고 탁 태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깅을 다 해놓으면 지민이라고 검색했을 때 네, AOA 지민에 대한 글과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글이 섞여 있는데요. 뒤에 지금 문서 태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지민만 보고 싶을 때는 그 글만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수 AOA 지민을 보고 싶을 때는 또 그 글만 뽑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멘틱 태깅이 뒤에 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이라고 했을 때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글만 뽑아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의 통일성을 맞춰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개체 검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체 검색으로 충분했을까요? 네, 당연히 안 충분하죠. 당연히 안 충분합니다. 예상하셨듯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528개의 검색 의도마다 검색 모델링을 다 다르게 해야 되나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네, 저희가 주대단위 검색이라는 걸 했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불만 주시는 게 식당 검색했더니 광고만 나온다입니다. 맞나요? 저희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식당인 거를 알았다면, 의도가 식당이고 방문하려는 걸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모델링을 더 세게 만들어서 광고가 없는 진성 리뷰 모델이 나오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조금 나아진 걸 느끼시나요? 네,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력했고 이제 저렇게 식당,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해도 광고보다는 진성 모델링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스타라고 만약에 알게 됐다면 의도를, 이번에는 여러분 지난 얘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스타들의 시간 순위죠, 그죠? 인기 순으로 내보내길 원하고, 그래서 이때는 또 최근 활동 소식이 궁금한 최신성 강조 모델링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이렇게 의도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뒤에서 모델링을 바꾸면서 그 의도에 가장 맞는 결과를 꾸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충분한가를 묻는 거고, 네, 당연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뭘 놓쳤을까봐, 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을까봐 언제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면서 이걸 또 해가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10개를 하면 제가 몇 개 실패하는지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왜 이럴까? 네, 많은 생각을 했고, 네, 이 시점에서 야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후에서 오신 분 계시면 네, 죄송합니다. 야후가 이제 거의 망했는데요. 야후에 기술자가 없을까요? 개발 실력이 없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닙스라는 세계적인 그 컨퍼런스에 가보면 야후 랩스에서 나온 논문 엄청납니다. 저 진짜 감동받은 논문도 있었어요. 거기 개발자 많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됐죠. 저는 야후가 왜 망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 확실한 것은 사용자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비스 관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외면을 하면 서비스 당연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에게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고자 합니다. 네, 누군지 알아보실까요? 네,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구글의 창시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웃을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전해드릴 건 없고요. 네, 이분을 알아보실 수 있겠나요? 네, 네이버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알아보시겠나요? 네, 카카오톡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다행히 이분들과 미팅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네, 이제 네이버를 만드신 이혜진 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일을 했는지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프리시전은 95%에 달하며 리콜은 대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술 좋은 건 알겠고 그 사용자한테 뭐가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셨군요. 저는 지금 프리시전 95%고요. 리콜은 대박입니다. 그럼 또 말씀하시죠. 그래 알겠고 기술은 알겠고 그 사용자한테 뭐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김범수님은요. 약간 다른 톤이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가치를 주는데 이렇게 말씀 조금 더 어렵죠? 근데 어떤 가치를 주는데 그러면 역시나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못 알아들으실 리가 없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혜진 님이나 이분들 다 또 저분들 구글 만드신 분들도 다 개발자 출신들이십니다. 제가 이분들과 의논하면서 그러니까 논의 미팅을 가지면서 배운 것이 큰 게 있는데 서비스 감각이 엄청나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용자들한테 필요하고 어떤 것이 가치를 주고 어떤 기술이 어떤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정말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걸 성공시키셨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전달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의 우위가 꼭 서비스의 우위가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의 우위가 서비스의 우위였다면 그냥 기술 최고인 게 성공했겠죠. 지금 여기 제가 스노우 붙여놨습니다. 네, 스노우 최근에 성공한 서비스이죠. 네, 재밌게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 기술이 절대 최고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이미지 잘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스노우가 성공을 한 거죠. 그 기술을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할지 잘 캐치해냈던 거죠. 그래서 황진이가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기분입니다. 저는 기술도 이해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어떻게 했을 때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는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지 이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정말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은 개발 1등 하는 사람 아니고 딥러닝의 천재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감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 환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와 사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나 이런 기술 있어 사업하자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망할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서비스 한번 해볼까? 네,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네이버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 않고요. 네이버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